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대표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 투자를 많이 하시죠.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인근의 상권들이 여러분들 빌딩 투자나 건물 투자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 근처로 가장 황금 노선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황금 노선,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강남역, 삼성역, 역삼역, 선릉역, 고속버스터미널역은 서울 서초구고, 지금 강남구만 10위권 안에 4개가 들어와 있어요. 송파구는 잠실뿐입니다. 송파구는 잠실뿐이고, 의외의 지역 있죠, 의외의 지역. 관악구입니다. 신림, 그 다음에 서울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구로구, 금천구 이쪽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초록색 부분이죠. 녹색 부분인 지하철역이 2호선입니다. 역시나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순환선이다 보니까 가장 이용객이 많은 노선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호선이 황금 노선이냐? 그거는 뭐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하철역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뭘까? 일자리였다. 대부분 강남역, 그러니까 테란로죠. 삼성역, 역삼역, 선릉역, 강남역까지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강남, 여의도, 종로, 중구, 도심, 그 다음에 마포, 상암 이 정도가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2호선은 지금 서울의 중추신경이라고 할까요? 순환 노선으로 2호선의 가치는 뭐 황금 노선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냥 동맥 정도? 네, 우리의 동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그런데 다른 노선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환승역 개념도 많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상권이 옮겨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여기는 뭐 이게 이제 황금이죠? 상권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십리역은 환승역 개념이에요. 상권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쪽에 이제 건물이나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생 건물보다는 사옥이나 그쪽에 사업하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울지로 3가역, 여기가 최근에 이제 청계천 세운상가죠? 세운상가 개발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투자 가치가 조금 높아질 걸로 보이는 지역들입니다. 자, 7호선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7호선이 왜 중요한 노선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을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중요한 지역들의 환승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지금 상봉, 노원, 보라매, 여기 대림, 뭐 대림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지역에서 환승 역할을 하면서 궁극에는 강남으로 들어오는 일자리하고 연관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7호선의 역할은 기존 상권을 사실은 많이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노원역이나 기존의 상봉역이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권을 오히려 지금 건대 입구나 이쪽에 이제 신논현이겠죠.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이나 뭐 강남구청역 뭐 이런 데로 도심지로 끌고 들어오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상권이 조금씩 쇠락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면. 그래서 그게 뭐 지하철이 여러분들 생기면 이용은 편하시겠지만 실제로 강남은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외곽 지역들은 상권이 이렇게 좀 소멸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건대 입구도 상권은 좋습니다. 근생 상권인데 여기 상권 좋고요. 이 군자역 같은 경우는 5호선이죠. 5호선 이제 광화문 가는 쪽 들어가는 노선인데 이 환승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군자가 지금 업무시설 특별계획구로 지정되면서 여기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전을 가능하도록 좀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7호선의 또 특징이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동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7호선 주변으로 일자리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노선이 서쪽이죠. 청남까지 지금 가는 노선도 있고 옥정까지 가는 노선이 있어서 장장 100km에 이르는 지하철이 되는 겁니다. 노선이 생겨나면서 가장 핫했던 9호선입니다. 일자리가 모여있는 모든 지역을 다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에서도 봉은사역부터 시작해서
그 삼성중앙역, 언주역, 신논현역 이런 역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건물 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9호선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이쪽 9호선 라인 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 선정능력, 그 봉은사역, 삼성중앙역, 언주역까지 9호선 들어오고 나서 거의 손바뀜이 다 됐고요. 대로변 건물들은. 그 다음에 그 신축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강남 외에 송파나 지금 올림픽공원 이런 쪽, 김포공항부터 당산, 여의도 가기 전까지 그런 역들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을 가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그런 노선이 우리 집 앞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릅니다. 당산 이런 쪽, 노량진 이런 쪽이 9호선이 생기고 나서 아파트 값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상권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서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그 항아리 상권 안에 기본적으로 근생이나 이런 건물도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거는 주택 가격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서 저 외곽 지역은. 그러나 강남은 주택 가격보다는 건물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역시나 9호선은 황금 노선입니다. 가장 이용객 수도 많고 이용객도 계속해서 늘고 그 주변으로 개발이나 발전 속도도 많고 집가 상승,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진 라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훈병원에서 저기 하남이죠. 고덕 강일지구까지 연장 계획도 있고 이미 이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나머지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지역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죠. 여의도, 강남, 잠실, 마구 이런 핵심 업무지구 다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변이 개발 호재들도 많고 아파트나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고의 황금 노선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9호선 라인 쪽으로는 미래 가치는 좀 높아질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지하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신분당선의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용객은 아직은 그게 노선이 좀 짧아요. 이 지금 광교나 저기 용인 쪽, 그 분당 쪽에서 궁극에는 강남까지 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신분당선은 정말 관심 있게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신분당선이 왜냐하면 확장객이 계속 있어요. 용산을 거쳐서 저기 연신내까지, 은평구죠. 독바이역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연장을 하게 돼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 9호선과 맞먹을 만한 9호선이 동서를 가로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남북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쳐가진 않아요. 하남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가게 되면 강서구까지만 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 신분당선이 생기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보는 상권이 하나 있죠. 이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이 정자동 상권이 신분당선이 생기고 나서 좋을 줄 알았겠죠? 집값은 올랐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상권은 망가져서 거기 카페 골목이 되면 다 그 문 닫아요. 그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 강남으로 옵니다. 왜? 20분이면 오거든요. 강남 와서 카페 골목 가든지 신사동 오든지 합니다. 그래서 상권이 많이 지금 이쪽은 어려워졌죠. 미금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9호선 다음으로 아니면 9호선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기존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이런 라인들을 관통을 해서 가는 노선이기도 하고 핵심 지역들을 다 거쳐갑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개통된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아파트나 그 건물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노선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생긴다고 그래서 마냥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 쪽은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 분명히 호재인 건 맞아요. 대다수가. 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출퇴근이나 편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쪽은 호재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투자하시는 분한테 꼭 호재일까?
그거는 따져보셔야 돼요. 지하철 역사가 생겨서 주변에 없던 건물이 생기고 기본적인 상권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권들, 항아리 상권처럼 최소한의 상권은 만들어내긴 하지만 기존에 상권이 있었던 지역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마냥 지하철역이 생기니까 역세권이니까 좋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남에서도 9호선 라인도 보면 삼성중앙역이나 보은사역이나 예를 들면 언주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업무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상권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 9호선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급행이 서는 역, 안 서는 역에 따라서 유동 인구가 달라요. 오히려 또 그쪽의 상권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현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주역에 내리신 분들은 저기 신논현역으로 넘어가죠. 거기서 한 블록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상권하고 가까운 또 이렇게 이동하기 가까운 편의성을 제공해서 기존 상권이 오히려 좀 망가지는 효과도 있어요. 상권이 이제 제가 계속 움직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상권을 따라가시다 보면 기존의 상권이 저쪽에 트렌드가 생긴다. 그럼 이쪽 상권이 쭉 옮겨서 갑니다. 그럼 이쪽은 또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보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황금 노선 그리고 그 확장성이 계속 지하철이 개통했음에도 커지고 있는 노선은 분명히 9호선입니다. 미래가치로 보면 또 신분당선이 앞으로도 미래가치는 계속 늘어날 노선이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개통된다라고 하면 그쪽 주변으로 관심 있게 보실 것도 추천드리고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3호선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20년 전만 해도 1, 2, 3, 4호선 중에 3호선이 사실은 가장 황금 노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강북까지도 지나가지만 주요 지역들 다 지나갔습니다. 뭐 신사, 압구정, 을지로, 충무로 다 지나갔잖아요. 종로까지. 종로 삼가까지 쭉 가면서 사실 핵심 지역을 뚝 다 지나갔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른 노선이 생기면서 이용객 수도 많이 줄었고요. 3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은 고급 주거지가 많았어요. 주거지 위주의 이제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3호선 주변의 상권 자체가 예전 같진 않아요. 강남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압구정역 같은 경우는 3호선이잖아요. 옛날 성형외과나 이게 많았다가 신사역지로 옮겨왔습니다. 왜? 거기는 3호선도 서지만 이제 신분당선도 서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위례신사선까지 들어오면 신사역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계속 있겠죠. 여러분들 투자도 계속 고민하시면서 옮겨가시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오르는 시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시대가 또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고 이러면 상권도 계속 움직이고 투자처도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예전처럼 하시는 투자 트렌드는 이제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